자, 이번에는 교재 8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얘는 땅 하나에 무허가 건물이 두 동이 지어져 있고, 가운데 중앙에 현황 도로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건물은 매각 제외 토지만 경매로 나왔던 겁니다. 사건 번호를 보시면 2014 13899 해갖고 대지만 260평이 경매로 나오고 토지만 나왔고 1억 3,500짜리가 6,600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우리 수강생이 가서 1억 3,500을 6,600까지 떨어진 거를 여기 8,700으로 낙찰받은 사람이 있고 6,700만 원을 낙찰받은 사람이 있는데, 사실 내가 알고 봤더니 둘 다 우리 수강생이더라고요. 그게 참 안타까웠는데, 뭐냐면 여기 2등으로 한 사람은 젊은 사람으로서 특수경매를 배우겠다고 한 사람이고, 여기 1등을 한 사람은 경매를 오랫동안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파트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파트를 하려고 하던 사람이 아파트가 자꾸 떨어지고 경쟁이 심하다, 뭐 돈이 안 되다 보니까 특수경매로 좀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저한테 온 거기 때문에, 여기 낙찰받은 사람은 경매에 있어서 한 수년 동안 경험을 쌓은 사람인데, 제가 판단했을 때 이거는 내가 절대로 이 특수경매는 질러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몇 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당히 많이 질렀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일반 물건, 아파트 물건을 들어갔던 사람들의 습성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2015년도잖아요. 2015년도에 이렇게 특수 경매를 가지고 추천해서 입찰 들어간 사람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면 한두 명이든지 단독 응찰이든지 그랬을 시절인데,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2등 한 사람이 왜 우리 수강생이 아니면, 젊은 사람이 나한테 이 추천 물건 강의 끝나고 나니까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저 이거 들어가고 싶은데 얼마를 써야 됩니까? 그냥 이거 아무도 안 들어와. 그냥 최저 가격으로 단독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면 돼 했는데, 뚜껑 열어봤더니 다른 사람이 팍 질렀길래, 이거를 이 당시에 이런 건물 이렇게 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말았는데, 잔금을 내고 나서 교수님 이건 내가 낙찰받은 사람이라고 완전히 좀 처리하는 걸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우리 수강생이더라고요. 그때서 제가 아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지목이 대지로 261평이고 거기에 있는 건물이나 이것이 전부 다 매각 제외고 강제 경매로 1억이 청구돼서 경매로 진행된 사건입니다. 항공 사진을 보면 이게 보면 94페이지 보시면 이것이 감정평가사가 감정했을 때 제출한 거고, 이거는 제가 다음에 지도로 들어가서 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보십시오. 같은 빌지에 여기 건물이 하나가 있고 여기 건물이 하나가 있죠. 그 다음에 가운데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를 이용해서 이쪽 집에서 하나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이 도로를 이용해서 이쪽 집에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땅 전체를 하나, 둘, 셋, 넷, 네 명이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엔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게 매매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분이 잔금을 냈다고 하면서 내가 낙찰받은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낙찰받고 한 달 넘어 있다가 우리 수강생이 낙찰받은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잔금을 내고 난 다음에 나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따라서 제가 잔금을 냈다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들하고 협상을 하려고 간 건데, 이것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건물 주인이 내 땅을 사는 것이 있고, 우리가 무허가 건물이지만 건물을 얼마를 주고 사서 내보내는 것이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건물 주인에게 우리 땅을 팔고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뒤 마무리가 편하다는 얘기죠. 낙찰을 받고 제가 잔금을 낼 때 이 집에를 갔습니다. 이 집에. 제가 차를 옆에다 이게 길에다 세워놓고 이렇게 들어가서 있는데 여기 보면 이건 집이고 이거는 그 뭐라 그러죠? 기둥만 있고 왜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 지붕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운데 뭐야? 텐마루 같은 것이 있어서 거기 올라가서 뭐 앉아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건물은 벽이 없는 거고 여기 있는 건물은 벽이 있는 제대로 된 집입니다. 근데 이쪽에 대문이 있어서 대문이 있는데 대문이 이제 닫아놓지는 않고 들어가는 쪽이죠. 들어가서 제가 계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한 고등학생쯤 되는 남자애가 나와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땅을 경매로 받은 사람인데 혹시 어른 계신가? 그랬더니 아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더니 들어가더니 그 남자분이 나이 드신 분이 나오는데 보니까 그 아버지가 나오는 것 같아. 나오더니 저는 여기 마당에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이제 경매로 낙찰 받았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 거를 아들한테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보고 뭐라 그러면 죄송하지만 여기 좀 바깥에 나가서 얘기하십시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자기 와이프나 애들이 있는 데서 나하고 그런 얘기하는 거를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나보고 나가서 좀 얘기를 하십시다. 그러십시다 해갖고 같이 바깥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기 전에 그분이 먼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위암에 걸려가지고 요새 경매로 나왔는데 이 땅 전부 다가 제 땅이었습니다. 땅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이 암에 걸렸다가 제가 치료를 하고 뭘 하려고 일을 못하고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경매로 나왔는데 사실은 작년에 완치가 돼서 지금 다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른 데를 갈 수 없고 이곳에서 그대로 살아야 되다 보니까 이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땅은 내가 좀 다시 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고 그 사람이 먼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얘기를 하기 전에 나도 제일 좋은 게 건물 주인이 땅을 다시 사겠다는 건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바라던 바인데 바라던 바를 그 사람이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라고 했냐면 아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건물 주인이 땅을 다시 사신다고 하면 당연히 건물 주인한테 파는 것이 맞고 건물 주인한테 판다고 할 때는 가격 시세보다는 한 10% 싸게 드리는 게 맞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다시 그 얘기까지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얘기하고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작년서부터 몸이 나서 다시 일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이 땅을 다시 살 만큼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부터 노력을 해서 다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잔금을 다 내는 것은 저한테 시간을 좀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돈이 없는 사람을 가지고 언제까지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제가 보기에는 없는 사람 가지고 돈 내놓으라는 얘기는 안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협상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에 우리는 팔고 설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돈만큼을 월 얼마로 이자를 쳐서 얼마까지 돈을 원금을 줄 때까지 얼마로 이자는 쳐서 주고 원금을 주는 대로 깎아 나간다. 이렇게 계약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알겠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반드시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은 제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1년이 됐든지 2년이 됐든지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는데
잘 판단하셔서 계약서를 쓰실 때 언제까지 얼마를 주고 언제까지 얼마를 주겠다는 것을 넉넉하게 시간을 잡아서 쓰시고, 그 약속은 어기시면은 안 되는 겁니다. 처음서부터 계획을 잘 잡아서서 계약서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고개를 푹 숙이면서 그렇게까지 해주신다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때 우리가 바깥에서 얘기하고 있다니까 여기 바깥에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이 나하고 같이 얘기하고 있는 이 동네 사람한테다가 누구 뭔 얘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해 하고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더구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분이 우리 땅을 낙찰 받은 사람인데 내가 그냥 건물 주인으로서 이 땅을 다시 살 수 있게끔 해달라고 얘기했고, 그랬더니 그 가격도 한 10% 싸게 해준다 그랬고 시간도 넉넉하게 준다고 얘기 다 됐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그 동네 사람하고 그런 얘기까지 하고 고민도 같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아는 사람인가 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거기 자전거를 세우고 얘기를 하다가 그래? 그러더니 자전거를 옆에서 세워놓고 오더니 나한테다가 아이고 감사드립니다고 손을 내면서 악수를 시켜가면서 제가 이 동네 이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장인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가격을 결정해서 얘기를 해주신다 그러면은 제가 가운데 있는 도로도 뒤에 두 집에서 쓰고 있는 것도 제가 팔아드리고 나머지 오른쪽에 있는 이것도 거기에 건물 주인한테다 팔아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십니까? 그러면은 이장님께서 가격을 결정해갖고 결정한 대로 해가지고 통보를 해서 얘기가 잘 다 되면은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도록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얼마냐 이런 얘기인데, 금액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평당 한 60만 원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깎아드린다고 했으니까 한 50만 원에서 55만 원 정도로 계약 가격을 하면 어떨까요? 하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으로 협상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랬더니 그 이장이라는 사람이 그거 잘 모르시는 말씀이신데요 하면서 여기서 보면 이쪽을 가리키면서 저 끝에 있는 저 집 있죠? 저 집이 작년에 서울 사람이 땅을 사서 이사 와서 그 집 친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땅 샀을 때 50만 원에 샀습니다. 여기에 60만 원이라는 것은 그거는 맞지 않는 가격이에요. 50만 원 가격이 맞습니다. 왜? 작년에 저 땅을 50만 원에 거래를 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50만 원을 했으니까 사장님께서 5만 원을 10%를 깎아준다 그랬으니까 45만 원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는 45만 원 주고 사도 우리는 30만 원 꼴을 주고 샀으니까 15만 원 꼴 정도는 남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생각하고, 그래요? 그러면 뭐 이장님이 그러시다 그러면은 믿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장님께서 그 45만 원에 판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서 거기에 있는 땅 건물 주인이 사신다고만 얘기를 하면은 가격만 협상이 되게끔 되면 그러면은 제가 계약을 하러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평당 45만 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60만 원 가는 가격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50만 원 주고 샀다는 얘기는 대지가 아니고 농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은 나하고 협상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갖고 이제 깎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45만 원이니까 45만 원 정도면 제가 자신나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45만 원을 가지고 같이
협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협상이 되면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계약을 하러 오겠습니다. 와서 제가 이제 우리 낙찰받은 수강생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계약서를 쓰려면은 평당 45만 원이라는 얘기는 했지만은 몇 평인지는 모르죠. 몇 평인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이거를 계약서를 쓰기 위해서는 도로로 쓰는 것이 몇 평, 위에 있는 건물이 몇 평, 밑에 있는 건물이 몇 평, 이렇게 나뉘어져야 되다 보니까 내가 우리 낙찰받은 수강생한테다 이거는 현황 측량을 해서 평수를 알아야지 계약서를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가서 현황 측량을 신청을 하자. 그랬더니 그럼 그렇게 신청하게끔 해주십시오 해갖고 제가 가서 현황 측량을 신청한 겁니다. 자, 보니 현황 측량을 했더니 여기 뭐가 나오죠? 여기 보면 지적 현황 측량서 나오죠? 나와가지고 여기 보시면 제가 현황을 측량을 해달라는 얘기는 가운데 도로를 빼놓고 위하고 밑에하고 있는 거를 그대로 가지고 측량을 하는 겁니다. 경계 측량이 있고 현황 측량이 있는데 이거는 가운데 도로가 있는 거를 가지고 내가 현황 측량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다 보니까 도로로 중심으로 위에 땅하고 밑에 땅하고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보시게끔 되면은 기역이 526, 가운데가 75, 그 다음에 265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계약할 수 있는 평수가 나오다 보니까 내가 이 계약 나온 거를 가지고 이장한테 보냈어요. 이걸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내서 위에 거는 지금 몇 제곱미터고 밑에가 얼마고 얼마다 그러니까 이거를 평수로 환산을 해서 계약을 하게끔 해달라.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가 다 됐으니까 계약하러 오십시다.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만나십시다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 우리 낙찰 받은 사람하고 저하고 이장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만나러 가서 거기에 이제 여기에 만나서 같이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계약서를 써서 얼마고 이제 쓰는데 가운데 이제 그 위에 그러니까 여기 윗집하고 밑에 집하고 이 사람들이 같이 공동으로 도로 있는 거를 계약서를 쓰고 윗집이 하나를 쓰고 밑에 집이 하나 쓰니까 계약서를 3개를 쓰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분할한 것이 분할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분할을 하려면 정식으로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들어가요. 근데 이제 우리 그 낙찰받은 수강생이 교수님 이렇게 해서 파는데 이거 분할하는데 돈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러길래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좀 들어갈 거다 그랬더니 그거를 우리가 이 사람한테 좀 넘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내가 이제 45만 원에 계약했다는 것이 조금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랬는데 내가 입장에서 보면 파는 사람이 분할해서 팔아야지 사는 사람이 분할해서 사는 거는 없다 보니까 조금 부당한 얘기지만은 내가 좀 얘기를 해보겠다 해갖고 계약서를 다 쓰고 이제 나중에 이거를 이제부터 분할을 해서 번지수가 나와야지 등기전이 됩니다 했더니 이제 그럼 분할하는 비용이 얼마 들으니까 150만 원 정도 좀 들어간다 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사는 사람이 부담을 하느냐 우리 낙찰자가 부담하느냐 이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이 낙찰 받은 사람은 그거는 사는 사람이 부담해야지 되겠습니다 했더니 거기에 있는 3명이 그걸 우리가 파는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되지 사는 사람이 부담하는 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서는 계약서까지 다 써놓고 150만 원 때문에 파토나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이 계약은 없었던 일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장이 잠깐 하더니 150만 원이니까 다시 윗집에서 50만 원, 밑에 집에서 50만 원, 도로를 하는 사람 둘이 50만 원에서 3명이 50만 원씩 나눠내는 걸로 이게 말은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가운데에 도로를 사는 사람이 그 여자 2분이 우리는 도로가 이렇게 넓을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도로는 내 마음대로 넣는 것이 아니라 지적 측량해서
4m의 도로를 끊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게 건축법상 도로를 4m나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도로의 넓이 가지고서는 줄여야 된다, 넓혀야 된다고는 말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더 이상 아무 소리 안 하는 걸로,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끝이 난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계약서를 쓰고 이제 잔금을 줄 때는 지금은 몇 번지에 있는 몇 평이라고만 계약서 쓰이지 번지수가 아직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등기 이전을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분할이 돼갖고 번지수가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그 측량설계사무실, 여기 안성시청 앞에 측량설계사무실 가서 이거를 분할을 해달라고 맡겼습니다. 맡겼고 내가 보면 지목이 대지지 않습니까? 지목이 대지기 때문에 농지나 이런 경우에는 달리 대지는 건폐율과 용적률만 맞으면 분할을 해줘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건축가에 가서 이것을 분할을, 이렇게 도로 있는 걸 분할을 하려고 하는데 건폐율과 용적률이 맞습니까? 하고 내가 물어봤더니 건축가 담당자 이렇게 보더니 여기 있는 이 지붕이 지붕만 있는 겁니까? 벽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거 지붕만 있는 거 그랬더니 아이 그러면 건폐율과 용적률 충분하니까 분할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는 지목이 대지이기 때문에 분할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고 토목 설계 사무실에다가 내가 이걸 얼마 했더니 200만 원 달라고 하길래 150만 원까지 깎았습니다. 이제 150만 원 깎아가지고 계약을 해놓고 내가 건축가에 가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해서 이거 분할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더라.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럼 150만 원 주십시오 해갖고 내가 전화로 해갖고 우리 낙찰 받은 사람한테 계약금 50만 원 보내라고 그랬어요. 입금 됐는데 입금 해놓고 그러면 계약서 써놓고 올라오는 중인데 안성에서부터 올라오는 중인데 토목 설계 사무실에 전화가 왔어요. 나한테. 교수님 이거 분할해 준다고 어디 가서 얘기를 했었습니까? 제가 이거를 분할하는 데 가서 신청했더니 분할 안 된대요. 어디 가서 얘기했었습니까? 이러더라고. 그러다가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내가 오늘 지금 올라오니까 시간이 늦었으니까 뭐고 내일 내가 다시 들어갈 테니까 나하고 같이 분할해 준다는데 같이 들어가자. 그랬더니 그러십시다 해갖고 그 다음날 내가 그 토목설계사무실 가서 토목설계사무실에서 분할을 어디서 안 해준다고 그러는지 나하고 같이 가자 해서 나하고 같이 갔는데 가봤더니 지목이 대지인데 원래 대지인 경우에 건축법에서만 의해서 분할하면 아무 문제가, 대지인 경우에는 분할이 문제가 없는데 여기 무허가 건물이 있다 보니까 개발인이 허가해서 무허가 건물을 없애야지 분할해 준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갔더니 저 사람이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갔어. 그걸 봤더니 도시개발과에 개발인 허가 담당이더라고. 대걸 앉아서 아니 이 땅이 대지인데 왜 이걸 분할 안 해준다고 못 해준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아이 당연하죠. 여기 아무리 지목이 대지라 그래도 무허가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무허가 건물이면 못 해줍니다. 그러더라고. 그 내가 개발행 허가에 만약에 도로를 내지 않고 그냥 경계에서 분할을 해달라고 하면 안 해주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고 지금은 분할이 아니라 뭐를 하는 거예요 지금? 도로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도로를 만든다는데 왜 분할 안 해줍니까? 그랬더니 그래 이렇게 보더니 아 그러면 도로를 만든다고 개발행 허가에 도로를 만드는 걸로 신청해야지 왜 이렇게 토지 분할로 신청을 했습니까? 하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토목설계사무실 보고 말 들었지? 소리 바꿔서 다시 집어넣어. 예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개발행 허가에서 토지 분할을 할 때에 무허가 건물이 있으면 안 해주는데 무허가 건물이 있든지 말든지 하고 상관하지 않고 도로를 만들겠다고 신청하면 분할해 줍니다. 그 땅 안에 뭔가 이제 도로를 만든다는 조건으로 하면 그 땅 주인의 사용승낙서만 받아오면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 개발 허가를 할 때 우리가 계약서 쓴 거 있잖아요. 계약서 쓴 거를 가지고 도로 사용승낙서는 우리가 해주는 거니까 우리가 그 여기에 있는 건물 주인 두 사람한테다 우리가
계약서 썼으니까 주민등록번호, 주소 다 이름 다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대로 그 사람한테다가 그 사용승낙서를 써주고 도로로 분할을 해라 했더니 알았습니다 해갖고 다시 도로를 분할하는 걸로 개발행령을 바꿔서 다시 설치한 거예요. 일주일 있다가 토목설계사무실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교수님, 개발행위 허가 났으니까 허가증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 어떤 땅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분할을 할 수도 있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개발행위 허가는 허가를 받을 때에 원상복구 이행보증 보험증권을 띄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준공검사를 받으면서 분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행보증 보험증권을 끌어서 제출해야 되는 건데, 개발행위 허가는 허가가 났어도 거기에 의해서 이행보증 보험증권을 주지 않으면은 허가증을 주질 않아요. 허가증을 찾으려면 이행보증 보험증권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토목설계사무소에 갔더니 자기가 안성 그 시청에 가서 이행보증 보험증권을 얼마짜리를 끊어야 된다는 걸 표를 갖고 와서 나한테 주면서, 이거를 사장님이 이행보증 보험증권을 끊어가지고 제출을 해서 허가증을 찾아오셔야지 제가 이제 그대로 서류를 또 준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토목설계사무소 제3자이기 때문에 못 가서 안 주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설계사무실 돌아서 이 뒤로 가면은 4층짜리 건물인데 거기 이행보증 보험증권 회사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끊으십시오.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얘기가, 그런데 여기 개발행위 허가는 여기 사람이 두 사람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 사용승낙을 해줬잖아요. 두 사람이 있는데 이행보증 보험증권은 본인이 안 오면은 안 해줄 텐데, 그래도 이 교수님이 오셨으니까 하여튼 가서 알아서 해봐 주십시오. 그래갖고 나는 이행보증 보험증권을 본인이 가지 않으면 안 해준다는 걸 내가 그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단은 보증보험증권으로 가서 그 안성시청에서 준 거를 제가 제출하면서 보증보험증권을 끊어달라, 이만큼을 금액을 끊어달라 그랬더니 나한테 신분증을 달라 그러더라고. 신분증 줬더니 이행보증 보험증권 끊는 데에 있는 이름하고 내 이름이 다르잖아요. 그랬더니 그 이행보증 보험증권 끊는 그 여자가 이렇게 보더니 여기 분하고 다르시네요. 이 제3자는 이 이행보증 보험증권 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못 끊어드립니다 해갖고 못 끊어준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안성까지 가갖고 이행보증 보험증권 끊어서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설계사무소에다 줘가지고 준공 서류를 집어넣어서 준공이 나야지 분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를 할 거 없어. 왜? 공사는 다 돼 있으니까. 이제 며칠 기다렸다가 공사를 이렇게 다 했으니까 준공해 주십시오. 그러면 와서 보고 준공 서류 띄워주면 준공 서류 갖고 지적과에 갖다 주면은 분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행보증 보험증권을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내가 아예 그거를 서류를 내가 찾아오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찾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담당자를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이행보증 보험증권이 얼마냐면 그때 18,000원이 됐어. 담당을 가서 내가 좀 그 허가증 좀 달라고 했더니 그 앞에 있는 여직원이 오늘 그 담당자가 그 휴가가 돼가지고 오늘 안 나와서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면 그 뒤에 책임자가 누가 그랬더니 저 사람이라고 그러고,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됐는데 공사는 다 됐는데 공사를 하겠다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18,000원을 내라는 것은 공사는 다 됐으니까 이거 이행보증보험증권 안 끊고도 허가증을 좀 주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못 드립니다 이러더라고. 아니 공사는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럼 공사 끝났다고 서류로 신청하지 왜 공사를 하겠다고 서류를 신청했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담당자는 안 주려고 말을 그렇게 먹는 거죠 보면.
그래서 할 수 없이 안 되겠다 해서 이렇게 나오다가 이걸 가지고 내가 또 안성시에로 와야 되나 싶어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2층에 가서 이제 감사과를 갔어요. 감사과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감사과에서 말 들어보더니 앉아고 담당자를 부르는데 아까 1층에서 얘기했던 그 사람이 올라오더라고. 그러니까 먼저 그 감사과 직원이 먼저 하는 얘기가 여기 민원인이 말씀하신데 말 끊지 말고 그대로 들으십시오. 그 다음에 자 나한테 말하십시오 해갖고 내가 이제 이렇게 됐고 나 이렇게 공사도 다 끝나고 했으니까 이건 이행보증보험증권 없이도 이렇게 끊어줄 수 있지 않느냐 하고 얘기했더니 그 감사가 다시 자 민원인 말씀 다 하셨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여기 담당자가 얘기를 하게끔 하는데 민원인님 말 끊지 마십시오. 끝까지 들으십시오. 그래서 내가 예 알았습니다 했더니 아까하고 얘기했더니 똑같이 그러면 개발이 허가를 낼 때 왜 처음부터 공사 다 끝났다고 준공 서류를 내지 왜 개발하기 허가를 받는다고 서류를 냈냐 이게. 그러면 따지면 허가를 받는 서류도 안 내고 준공 서류를 어떻게 냅니까? 순서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으니까 나는 당연히 이행보증보험증권 끊으라고 YG 준다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감사가 나한테 그럼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신 다시 얘기하시자고 나한테다가 얘기를 하시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이행보증보험증권에 보면 거기 보면 32년 몇 월 며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이 나이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보면 여기 32년생하고 38년생이 있는데 두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이행보증보험증권 끊으려고 그러면은 앰뷸런스 타고 와야 됩니다. 근데 이행보증보험증권이 끊는 것이 18,000원인데 이 18,000원짜리 이행보증보험증권 끊으려고 있는 사람이 와야 된다 그러면 앰뷸런스 타고 이행보증보험증권 끊으러 여기까지 와야 됩니까?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감사가 그 사람 보고 이게 본인이 안 가면은 안 해주느냐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 본인이 안 하면 안 해줍니다 했더니 나를 모르게끔 그 감사가 좀 해주라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거 이행 좀 해봐야 18,000원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내가 아끼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본인이 와야 되는데 본인이 앰뷸런스를 타고 여기를 어떻게 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감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눈치를 했는지 몰라도 그때 담당자가 바로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아이 그러시면 진작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 나는 18,000원 안 내려고 그런 줄 알았죠. 알았습니다. 증권 없이 내드릴 테니까 내려가십시다 해가지고 이제 내려가서 뭘 하나 내십시오 하고 인지를 내려보시 했더니 뭐 7,000원인가 8,000원 내는 거 뭐 하나 끌어줘서 그걸 내고 영수증 갖다 줬더니 이행보증보험증 그러니까 없이 개발이 허가 서류를 주더라고. 그거 받아가지고 토목 설계사무소에다가 갖다 주고 자 이거 며칠 있다가 준공 서류 내고 그러고 나서 준공 나가끔 되면은 토지 분할 좀 해줘 그랬더니 그 토목 설계사무실이 전투다가 이거 이행보증보험증권 없이 받아오셨습니까? 그래서 이행보증보험증권 없이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 안성시청 앞에서 토목설계 30년 하면서 이행보증보험증권 안 내고 이 서류 받아온 건 오늘 처음 봅니다. 와 대단하시군요. 처음서부터 걔가 분할 못한다 그럴 때 내가 들어가서 도로를 만든다 해서 분할하게끔 만들었죠. 아니 내가 민원인이면은 저희가 토목설계를 하는 사람이면 자기가 민원인한테 가르쳐줘야 되는데 내가 대려 토목설계사한테 이렇게 서류를 집어넣으라고 가르쳐주게끔 됐으니까 만약에 내가 그런 건축이나 토목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막혔을 거라는 얘기죠. 사실 그렇게 해놓고 며칠 있으니까 준공 서류를 냈고요. 토지 분할 됐습니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서류를 띄워봤더니 이렇게 분할이 되고 번지수가 나왔죠. 그래서 내가 이 번지수 나온 걸 가지고 이장한테다 보내고
번지수가 몇 번지가 나오고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잔금을 낼 때 이거 등기 이전해야 되니까 이 번지수로 새로 계약서를 쓰고 잔금 내면서 하자 그랬더니 이제 그때가 몇 월 달쯤 됐는데 우리 또 수강생이 이번에 올해 가면 내가 이게 그 파는 게 좀 많으니까 날짜를 좀 내년으로 좀 잡아주시면 안 됩니까? 하고 뭐 좀 더 늦추자, 빨리 된다는 걸 늦추자고 하는 거니까 내가 이제한테 다시 전화서 무슨 사연이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서 내년 한 1월 한 10일 날쯤 등기 전 서류 다 갈 테니까 그때 잔금 준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는 그때는 가지 않고 이제 우리 낙찰받은 수강생 보고 몇 월 며칠 날 약속을 했으니까 서류를 다 해가지고 갖다 주고 잔금 받아갖고 와라 해가지고 끝났던 사건이 이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다시 건물 매각제외 토지만 매각에 있는 실전 사례를 또 한두 가지 서너 개를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들 들어가십시오.